전 세계에서 가장 마른 10명의 사람들 중 첫 번째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체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명한 보디빌더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초콜릿처럼 생긴 거대한 근육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딩 대회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근육의 크기나 모양을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각 참가자의 체지방 비율, 근육의 폭, 근육 분리도, 왼쪽과 오른쪽 근육의 대칭성, 신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는 체지방 비율과 근육의 폭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체지방이 극한으로 감소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체지방이 가장 적은 10명의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12. 프랭크 제인. 프랭크 제인은 보디빌딩 황금 시대의 중요 인물입니다. 그는 올림피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체형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전 보디빌딩의 신누로 불립니다. 그는 넓은 어깨와 좁은 허리, 부드러운 근육 라인을 가지고 있어 마치 그리스 조각상처럼 완벽한 체형을 자랑합니다. 그는 진공복부의 고전적인 포즈로 보디빌딩계에서 유명해졌고 3회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1968년에는 미스터 아메리카와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이긴 소수 인물 중 하나이며 70년대 가장 마른 최고의 보디빌더였습니다. 동시에 프랭크는 보디빌딩 역사상 심사 기준을 바꾼 첫 번째 사람입니다. 프랭크는 보디빌딩 심미에 대해 말하면서 근육량이 보디빌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현대의 보디빌더들은 대칭성과 비례를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한 세대의 보디빌더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랭크는 실제로 큰 체구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타고난 체격이 날씬했습니다. 작은 뼈대는 큰 체구의 사람들 앞에서 별다른 이점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 시대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프랭크의 성공은 타고난 조건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운동을 하며 좋은 보디빌딩 체형을 유지했으며 체지방 비율은 6%에서 7% 사이로 유지되었습니다. 제9위. 하마다라 아이쿠툴. 하마다라 아이쿠툴은 톰처럼 자신의 꿈을 꾸준히 추구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1990년대의 전문 보디빌더로서 하마다라는 1993년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완벽한 근육 라인을 선보이며 보디빌딩 업계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양한 아마추어 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마다라의 체지방 비율은 단 6%에 불과하며 그의 근육 라인은 매우 미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의 엉덩이 근육은 매우 탄탄하여 전체 엉덩이가 거의 직각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그를 애정을 담아 스폰지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도 하마다라는 완벽한 체형과 단단한 근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다양한 아마추어 보디빌딩 챔피언십을 주목해보세요. 아마 그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8위. 그레그 코박스. 마블 슈퍼히어로 시리즈 영화 중 헐크를 본 적이 있나요? 영화 속 그 거대한 캐릭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형의 사람이 현실 세계에도 존재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캐나다의 보디빌더 그레그 코박스는 헐크를 연상시키는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2m에 가까운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온몸에 발달한 근육으로 체지방 비율이 한때 6%에 달했습니다. 전성기에는 그의 근육 무게가 180kg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레그는 의도적으로 체지방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보디빌더와 관객들에게 보디빌딩이 단순히 아기 오일과 구릿빛 피부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며 무대 위에서 영웅의 자세를 취하는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빌딩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더 좋아하고 만족하는 체형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7위, 리치 가스파리. 20세기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보디빌딩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리치 가스파리는 대칭성, 균형, 그리고 줄무늬 엉덩이 근육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놀드 클래식의 챔피언이었으며 3회 미스터 올림피아 준우승을 차지했고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프로 대회에 출전했을 때 그의 눈에 띄는 줄무늬 엉덩이 근육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경기에서 우승하여 줄무늬 엉덩이 근육을 가진 첫 보디빌더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체지방 비율이 일반적으로 5%에서 8%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59세인 리치 가스파리는 건강의 상징이 되었으며 은퇴 후 인터넷을 통해 팬들과 운동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는 팬들에게 보디빌딩에서 성공하려면 80%는 식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보디빌더가 더 좋은 식단을 받아들여 보디빌더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제6위, 헬무트 슈트레블. 헬무트 슈트레블은 유럽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사랑하며 좋은 체형을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당시의 헬무트는 자신이 미래의 세계에서 체지방 비율이 가장 낮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47세인 헬무트는 건축 일꾼으로 30년 넘게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의 높은 자기규율은 그의 운동 계획을 거의 방해받지 않게 했으며 식단과 생활 습관도 매우 신경을 써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6끼를 먹으며 낮은 지방과 높은 단백질의 식단을 엄격히 지킵니다. 그의 체지방 비율은 놀랍게도 4%에 도달했으며 심지어 등 부위에 드물게 6개의 근육 덩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평범한 40에서 50세 남성의 건강한 체지방 비율은 11%에서 21% 사이입니다. 이러한 좋은 생활 습관 덕분에 그는 여러 번의 대형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5위, 이공명.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부상으로 다양한 산업의 화려한 세계가 여러 미디어 형식을 통해 화면 앞에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피트니스와 보디빌딩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육질의 인터넷 스타들이 다양한 소셜 플랫폼에서 멋진 체형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포토샵으로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의 편집 가능성은 체지방 수준 데이터의 조작 가능성도 있어 네티즌들은 대부분 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개할 한국의 유명 피트니스 모델 이고경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많은 보디빌더들이 경기에서 더 좋은 수치를 위해 시즌 중에 체지방 수준을 4%까지 낮추지만 이러한 수치는 몇 일만 유지될 수 있으며 건강을 위해 경기가 끝난 후 일부 지방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고경은 하루에 2번의 고강도 훈련과 식단 조절을 통해 무려 3개월 동안 체지방 비율을 4% 이하로 유지했습니다. 제4위, 로니 콜먼. 미국 텍사스 출신의 로니 콜먼은 전문적인 경쟁 보디빌더입니다. 로니는 1990년에 인생 첫 대회인 텍사스 미스터 보디빌딩에 참가하여 완벽한 점수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그는 프로 경력에서 여러 대회의 우승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성공 이면에는 극한의 훈련 루틴이 있었습니다. 로니의 운동 계획은 높은 빈도, 큰 부피, 강한 강도로 유명합니다. 그는 주 6회 운동하며 매일 2개의 근육 그룹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각 근육을 최소 2번 자극합니다. 인터뷰에서 로니는 비시즌에도 그의 체지방 함량이 5%를 넘은 적이 없으며
가장 낮을 때는 무려 0.33%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트니스 전문가와 의사들은 의학적 관점에서 인체의 최소 지방 함량이 0.33%에 이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비디오나 사진으로 볼 때 로니의 시즌 중 체지방 함량은 대략 3%에서 4%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매우 놀라운 수치이며 거대한 근육 덩어리와 동시에 이처럼 낮은 체지방 함량을 가진 보디빌더는 매우 드뭅니다. 제3위, 안드레아스 민처.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 보디빌더 안드레아스 민처는 한때 세계에서 체지방이 가장 낮은 남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명언은 그의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처럼 안드레아스는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자신의 직업적 롤모델로 삼고 엄격한 훈련 요구와 고난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간절하게 성공을 원한 나머지 그는 다른 길들 선택하고 약물 같은 외부 힘을 도움으로 삼아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줄였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스테로이드, 호르몬류 약물, 아스피린 등이 그가 자주 복용한 약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그에게 3% 미만의 체지방과 완벽한 근육 라인을 가져다 주었지만 부작용도 분명했습니다. 과도한 약물 섭취는 간에 큰 부담을 주어 결국 안드레아스는 다기관 기능 부전으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보디빌더들에게 완벽한 근육 라인과 체형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위, 톰 스탠리퍼드. 낮은 체지방 비율이 모두 운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MDP 증후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극히 드문 질병으로 현재 전 세계 환자 수가 15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의 가장 두드러진 임상 특징 중 하나는 환자가 전체 피하지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체지방 비율이 매우 낮아지며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외부에서 오는 차별과 질병 자체의 해로움이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 스탠리퍼드의 비범한 인생은 그를 교과서적인 영감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톰은 영국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마른 체형이었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애호가인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노력을 계속했으며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전문 자전거 선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톰은 2011년에 영국 2인 자전거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위, 리지 벨라스케즈. 앞서 소개한 8명의 근육질 잘생긴 남성들과 1명의 MDP 환자를 보신 후 체지방이 매우 낮은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극한의 운동과 MDP 병통 외에도 인간이 몸의 모든 지방을 잃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MPL 질환입니다. MPL은 지방 영양 불량 증후군으로 불리며 또 다른 매우 드문 선천성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가진 환자는 심각한 지방 영양 결핍이나 지방 조직의 상실 외에도 뚜렷한 마른 조직의 질량 감소를 겪습니다. 이번 비디오의 첫 번째 주인공은 지방 영양 불량증을 앓고 있는 리지 벨라스케즈입니다. 리지는 뛰어난 동기부여 연설가, 사회활동가 및 소설가입니다. 성장하는 동안 그녀는 불행하게도 MPL 질병에 걸렸으며 이는 그녀의 몸에 지방을 저장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15분마다 무언가를 먹어야 하며 하루에 80번 식사를 해야 충분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5,000에서 8,000 칼로리를 섭취하지만 그녀의 체중은 60kg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녀의 체내 지방 함량은 일반인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0%였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생리 상태로 인해 리지는 성장하는 동안 많은 차별과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회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녀는 이러한 목소리에 강력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자란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을 선택하다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인식하고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스러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녀는 TED 무대에서 강연을 했으며 유튜브에서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과거의 그녀와 같이 다양한 생활 난관에 빠진 사람들을 지지했습니다. 자, 이상이 이번 비디오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위에 소개된 세계에서 가장 마른 10명 중 누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번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잊지 마시고 주변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